이준석 대표가 13일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준석 대표가 내가 큰 거 한 건 터뜨릴 테니까 기다려보라고.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왜 13일일까? 대통령 엿먹으라고. 약간 흥미진진한데요. 도대체 뭘 터뜨릴지.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오늘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 첫 행사를 약간 망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비대위 체제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우군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다 이준석 대표한테 가처분 신청하지 말라. 뭐 사퇴까지 하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약간 고립무원에 빠졌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국민의힘이 네.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그 방식들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네. 당원 당규를 무시한 아주 절차적인 정당성이 훼손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리든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인 판단은 받아봐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두 가지로 판단하잖아요. 네. 회복하지 못할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지 네. 아니면은 비대위원장이 출범을 하는데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었는지 네. 아니면 훼손됐는지 당원 네. 당규가 훼손됐는지 이걸 바라보는 건데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한 거는 맞죠. 그렇죠. 강제힘 되는 그렇죠.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뭐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알 거니까. 근데 자꾸 국민의힘에 계시는 중진 의원들이나 뭐 지도부에서 아니 당을 생각해야지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맞아요. 무슨 네, 뭐 그런 법적 논리죠. 소송을 하고 그래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자기는 2016년에 공천을 못 받았을 때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했죠. 했는데 받아들여졌죠. 받아들여졌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받지는 못했지만 그 지역에 공천을 안 해줘가지고 네.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네. 본인은 한 거는 그러면 정당한 거고 이준석 대표가 한 거는 당을 망치려는 해당 행위입니까? 이거는 이런 이중잣대가 어딨어요? 이런 모순이 어딨냐고요. 네. 이준석한테 너 그래 당을 위해서 너가 좀 참아라. 선당우사해라 하려면 네. 그만한 어떠한 거래라고 하면 좀 그렇지. 그렇죠. 그만한 타협점? 그렇죠. 그만한 여러 가지 뭐 협상안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너 참아라? 자기는 지금 정치 생명이 죽게 생겼는데 참으라고요? 어떻게 참아요? 그것이 정당한 방법과 절차와 논리로서 이준석을 쫓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 처음에 이거 비대위로 갈 거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이거 비대위 가는 거 아니에요. 권한대행 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잖아요. 네. 외부의 다른 힘이 작용했다는 거지.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분명히 법적으로 짚어봐야 된다. 네. 기각이 되더라도. 기각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가처분 신청? 일단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첫 번째는 최고위가 무너진 것이 비대위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즉 최고위가 무너졌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돼야 그 뒤에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최고위가 무너졌으니까 최고위를 소집해서 전국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겠다. 이게 이제 코미디의 시작이고 이게 지금 가처분 신청에 걸려 있는 지점인데 네. 제가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냥 전국 상임위원회 100몇 명 되는 사람 중에 4분의 1은 한 30명 정도 네. 연명을 받아서 전국 그러니까 상임 전국위원회 소집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 절차적인 문제 없죠, 그러니까 사실. 최고위가 무너졌으니까 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임 전국위원회가 자, 우리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합시다. 라고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네. 근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 했나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립을 계속 잡고 있고 싶었기 때문에 사회권을 놓지 않고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었던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랬던 점을 하나 네. 짚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 이번에 인용될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인용이 보시네요. 되면 네. 당대표로 이준석 대표 복귀하지 못하고 비대위는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네, 완전 엉망진창이죠. 예, 최고위도 없고 이런 네. 상태가 됐을 때 이준석 대표가 저는 당대표를 던지고 나갈 것이다. 아, 그렇게 자,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준석을 빈대로 규정하고 초과 3관을 태워서라도 저걸 잡아야 된다고 했던 윤핵관들이 화염방사기를 들고 지금 국민의힘 당사를 태우고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불태우고 있었는데 저들이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려는 세력이 아니라 당에 불을 지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약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다면 네. 법원을 통해서 윤핵관이 방화범이라는 사실을 확정짓게 되는 이벤트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사망을 선고하고 본인은 일단 뭐 이러저러 수사를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대표직에 물러나서 다음을 도모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당대표직을 사퇴한다. 그러니까 당을 나가는 건 아니고. 당을 나갈 이유가 없죠. 네. 아니 이 당에 지금 한다. 그 당에 보니까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유승민, 오세훈, 이준석 하면 차기 대권 주자 각 11, 19에서 셋이서 30% 지분 좀 갖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지율이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당내에서 최대 세력이 되는 건 금방입니다. 탈당할 이유가 없죠. 그렇군요. 이제 실제로 인용됐을 때 사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바람직하죠. 그게 네. 바람직한. 본인은 이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명분을 얻은 거죠. 되살아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퇴가 안 되면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되잖아요. 집권 여당으로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직무대행으로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좀 풀어주는 게 맞다. 그럼 보다 더 큰 정치인이라고 아마 당내에 있는 사람들도 좀 인정을 해주고 네. 너무 막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작자님 말처럼 네. 딱 인용이 되면 당대표직을 던짐으로써 본인도 활로가 있고 당도 숨통을 틔워주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막 계속 너 하지 마라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홍준표 시장이 너 입장이. 하지 말라 참아라 이러는데 본인 2020년에 공천 못 받았을 때 그때도 본인은 가족- 탈당해가지고 무슨 출마했잖아요. 또 이렇게 과거가 있는 분들이 다들 왜 이렇게 다 자기들 주장하시는- 생각을 안 하냐고 왜? 나 이해가 안 돼. 근데 저는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준석 대표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고 생각하는 게 네. 마켓안의 전 제품은 무료 배송이고요. 반드시 로그인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고 생각하는 게 네. 얼마 전에 윤핵관 중에 경찰 출신으로 검찰 측에 동의해서 그러니까 경찰대 비경찰대 출신이잖아 이철규 의원이 한양대 법대를 나왔는데 검찰 간부 29기인데 수석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내부에서 경찰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게 응축된 에너지가 쌓여 있을 텐데 네. 지금 서울경찰청장 얼마 전에 이준석 수사한 사람 왜 수사 똑바로 안 했냐고 했던 사람도 행정고시 출신의 여기도 저 경찰대가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 이들이 지금 경찰대가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경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찰국장을 맡은 인사를 맡은 이 사람도 사실은 성균관대 출신이에요. 뭐 이제 심지어는 이제 밀정 논란까지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김순호 씨였나요? 예. 네네. 김순호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공교롭게 오늘 지금 그 경찰국에서 인선 최초하면서 네. 인사를 내면서 이준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수사를 다 갈아치우죠. 갈아치웠는데 이철규 의원이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니네 그 성상납은 안 뒤져봐. 윤리위에 대고 외쳤지만 공개적으로 윤핵관이 성상납 얘기를 꺼냈거든요. 네. 그럼 경찰에겐 수사 가이드라인이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인사까지 바꿨죠. 네.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공공수사국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글쎄요. 말 안 해줘도 다 아는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세게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는데 이 수사 결과에서 어쨌든 뭐 기소가 되면은 다시 또 윤리위가 열려서 다시 또 징계가 되고 그럼 당대표로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데 경찰이 없는 것까지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이준석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거기엔 동의해요. 양식 있는 경찰들도 많이 있고 네. 요즘에 뭐 정권이 한 곳으로 막 몰고 가더라도 공무원들 본인들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 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수사할 거면 수사하고 이준석 잘못하고 뭐 죄가 나쁘고 당연히 기소할 건덕지가 있으면 당연히 기소해서 벌 받고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다 순리대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게 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또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지금 무리했다가 5년 있다 정권 바뀌고 나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내가 또 들어갈 텐데 그럴 수 있죠. 이런 두려움들이
네. 지지율과 또 다 연동되어 있어서 저는 검찰도 검찰은 대통령 편이 아닙니다. 검찰은 검찰 편이지.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가처분 신청을 하고 말이 많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기자들이랑 거의 연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13일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내가 왜 그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는지라는 내용,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지방을 다니면서 당원을 만났는데 당원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과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뭐 그 정도 세 종류가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이랬대. 뭐래요? 내가 큰 거 한 건 터뜨릴 테니까 기다려보라고. 아, 정말요? 네. 큰 거 한 건 준비하고 있다. 네. 기다려봐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뭐 어떤 게 큰 거인지. 근데 저는 약간 하필이면 왜 기자회견 시점이 13일인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음날 신문도 안 나오고 대부분의 신문이 15일치도 안 찍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왜 13일일까? 대통령 엿먹으라 응? 13일날 광복절 응? 뭐야 축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기념사? 네. 그런 거 발표하는 그 주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에는 막 토요일, 일요일에는 대통령 뭘 할까? 막 그런 기사들이 쭉 나가고 네. 15일에는 또 대통령 모습 나가고 그렇죠. 기념사 딱 뭐 분석하고 그 다음에 100일 앞두고 인적 쇄신하고 그래서 쫙 분위기 바꿔나가는 걸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기자회견 내용은 전혀 모르는데 장깨비님의 의견에 듣고 나서 잠깐 드는 생각은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얘기해줬잖아 나한테. 당신이 얘기해줘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지금 정말. 어? 카메라 밖에서 한 얘기는 카메라에서 안에서는 안 하는 걸로 하죠. 예. 13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기자들에게 14일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요. 기자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네. 뭔가를 확인해야 하는 예, 13일에 한 얘기를 14일에 확인해서 15일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하고 가장 크게 부딪힐 수 있는 길이 될 테니까요. 좀 약간 흥미진진한데요. 도대체 뭘 터뜨릴지. 모르겠어요. 네, 와 이거는 한번 안 할 수도 있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다음 주에 또 공동부처 할 때 이게 어떤 대형 이슈로 다가올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당 안에서 굉장히 고립무원 상태란 말이에요. 이준석을 옹호해줬던 사람들이 다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몇 명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청와대 청년 대변인으로 가기로 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 청년 대변인으로 간 거는 사실 크게 청년 대변인도 아니에요. 뭐 그냥 뭐 행정관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 자체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오늘 터진 게 이제 일베 용어를 썼다. 동생이? 네. 근데 이제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생이 한 거다라고 했는데 약간 해명이 가족끼리 계정을 공유한다라는 것도 약간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지금은 대통령 지킬 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쯤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좀 영입 제의를 받은 것 같아요. 그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일수록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게 맞아요. 개인의 영달, 자리 그런 것을 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미래는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 친구 되게 저도 페이북 친구인데 글도 되게 잘 쓰고. 맞아요. 저도 전화 통화 자주 했었는데 굉장히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핵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잘만 키우면은 보수판에 참 논리적인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자꾸 태도를 바꾸는 거 보니까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아직은 젊잖아요. 30살이라서 대통령실 가서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쓴소리도 한번 해보고 권력에 한번 부딪혀도 보고 소신에 또 안 맞고 굴종을 요구하면 다시 뛰쳐나오고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박미영 대변인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베가 아니라 DC 인사이드라는 공간에서 아이디를 동생과 섞어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DC 인사이드를 대부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게 남자들이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비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거의 익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비군복 입으면 길 가다 침 뱉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것도 어떤 그런 우리가 영화에서 맨날 보는 그런 아주 상투적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굉장히 내밀한 헛소리들을 방출하는 곳인데 거기 계정을 동생이랑 공유한다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한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못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해결한 게 더 나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메이플 스토리 이 상업 계정을 이제 사설 서버를 돌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범죄거든요. 그거는 지적재산권을 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은데. 장 교수님 말씀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